참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뭐 그냥 뭐 좀 살아온 세월이 좀 뭐라 그럴까 현실감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인생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았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그 변승엽 씨 만났을 때 네. 노래를 하지 말고 연기를 하지 그랬느냐고. 네. 그랬을 만큼 외모 준수하고 목소리 좋고. 예. 그러나 이제 가수의 길로만 지금까지 매진을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고백을 했듯이 정말 순탄치 않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지난 세월이었다. 꽤 오래됐네요. 그 일이 벌써. 그렇죠. 오래됐죠. 우리가 한 지금 횟수로 한 11년, 12년? 그러니까요. 예. 아까 기사 제목으로만 봐도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순애보의 사랑으로 만나서 너무 짧은 기간에 헤어지게 되셨고 네. 또 그 후에 이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후에 판결이 났고 굉장히 좀 그 정말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였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갈 일도 사실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수로서 제가 노래 불러드리고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본의 아니게 이제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대중들한테 제 말씀이 어필도 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네. 들어주실 분들이 없었어요. 하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순서가 진실을 좀 밝히는 게 문제인데 밝히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제 말 몇 마디보다는 어떤 그런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잠시라도 한 4개월 정도 제가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죠. 저희가 오해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96년에 이제 만나셔서 결혼을 발표하셨을 때 네. 병에 암에 걸린 여성을 알면서도 결혼을 해서 저를 결혼식에 올린다. 정말 순애보다라고 이제 알려져 아름답다. 있었는데 네. 제가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엔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건 뭐 본인도 몰랐죠. 그러니까 결혼 후에 본인도 하셨나요? 몰랐고 이제 제가 96년도 6월 2일인가 예. 이제 연예협회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대거 이제 이동을 했어요 원주로. 예. 그래서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날 돌아가신 이제 타계하신 이주일 선생님께서 손녀가 이제 돌잔치를 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그날 거기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먼저 간다고 일어나시길래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겠노라고 또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느낌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서 먼저 전화번호 물어보고 전화도 제가 먼저 했고 그때는 워낙 바빴기 때문에 사실 본 거는 뭐 몇 번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번 못 봤어요. 예. 거의 전화로. 워낙 바빴을 때니까. 예.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짧은 기간인데도 프로포즈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 친구 혼자 그냥 살고 그 과거가 어땠는지도 전혀 저는 아는 사항도 없었고 그냥 좋은 느낌만 받아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한 번은 이제 지방에를 같이 가게 됐어요. 한 뭐 교제한 지 뭐 2달 좀 안 됐을까, 2달 정도 됐을까. 그런데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도 사먹여보고 뭐 많이 그랬는데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가자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검사하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몸이 일단 아프니까 제일 급선무는 그 당시에 수술을 먼저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해 제 기억으로 9월 달쯤 수술을 했죠. 병원에 있을 때 혼인신고 일단 마음을 좀 잡아주는 게 좀 도리인 것 같아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저 일산 화정동 쪽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제 글로 병원에 있을 때 이사를 해서 준비해놓고 퇴원을 이제 글로 퇴원을 한 거예요, 새 집으로. 결혼을 한 후에 완치를 하셨잖아요. 수술. 완치는 아니죠. 완치는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한 4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완치 판정이 나오니까 직장암이라는 수술을 했고요. 이제 홀리스터라는 거를 이렇게 배에다가 직장을 이제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봤지만
굉장히 치료 과정도 힘들었고요. 그건 뭐 본인이 아니고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다들 궁금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는 기사가 기억이 나요. 왜 사랑을 하는데 둘이 헤어져야 하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했었거든요. 뭐- 그 이혼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기른정 씨가 그 하와이를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요양차 예. 하와이를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예. 근데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만류를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류를 했는데 따뜻한 나라가 암 환자한테 좋답니다. 아. 예, 그래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체류하는 동안 생활하면서 책을 써갖고 왔어요. 예. 나중에 이제 귀국을 한 후에 하는 날부터 이제 이혼을 원하더라고요. 귀국하자마자. 하자마자 귀국을 원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저한테 해줄 게 너무 없대요. 아직 젊고 여자로서 해줄 것도 없고 미안하고 예.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알고 시작한 사람인데 예. 내 입장에서는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냥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옆에서 뭔가 도와주는 예. 사람이 물론 제가 손과 발이 다 대줄 수는 없었어요. 워낙 예. 바쁘니까 뭐 도우미 아주머니를 모신다든가 뭐 기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약재들을 구해다 준다든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또 많았겠죠. 생각해 보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큼은 한다라고 좀 했어요. 예, 한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것 모든 것들이 이제 싫고 일단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만류를 했는데 이제 며칠 후에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사람이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격도 안 맞고 어허.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서 그 자랑도 아닌데 무슨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랬더니 조만간 이제 책이 이제 출판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여의도에서 조그만 데 빌려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하고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막 그 당시에 보험금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굳이 뭐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저를 향해서 나왔던 말들이 뭐 보험금을 암을 알고 제가 접근을 했다. 네, 보험금을 노리고 제가 접근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벌었어요. 그보다 더. 네. 예,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죽이려고 뭐 에어컨을 틀어서 그냥 살인 미수를 했다. 집에 감금을 했다. 뭐 이도 뭐 입에 담지 못하는 굉장한 얘기들. 어떻게 진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근데 예, 그런 가수- 이야기들이 그 지금 그 전에 그 분한테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세간에 그랬죠. 그냥 떠도는? 아니죠. 직접 그쪽에 기자회견에서 직접? 했죠. 어머. 처음에는 애초에는 이제 인터넷에 쓰다만 그 일기라고 그래서 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고 사랑해서 헤어졌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냥 싫었다. 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사도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뢰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저한테 전화하시지도 않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 그냥 그러고 기사가 막 일면에 크게 터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님들한테 변명을 안 하겠노라. 네. 변명을 안 하고 그냥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그 대신 이제 인터넷이 그때 막 이제 많이 발달되고 많이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악성 댓글들이 뭐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그런데 저한테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때인데 전교에서 뭐 몇 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 바람은 가족한테만큼은 아무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만 했어요. 네. 그리고 덮어두겠노라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후에 제가
이제 그게 한 그 헤어지고 나서 횟수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아이가 이제 제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다른 분들 말씀이 이제 가정생활 잘 꾸리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지 왜 이제 하느냐고 이제 네. 그런 반응이 좀 돌기도 하고 좀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성들 피해 여성이라고 그래서 두 명이 같이 한 달 정도 후에 기자회견을 굉장히 강한 강도로 그때 이제 굉장히 더 화제가 됐던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 할 때 두 분의 여성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알고 계시던 네,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요. 이제 예.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경찰 그때 조사에서 다 잘못했노라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예. 진술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 앞에서 그 자기 변호사하고 진술을 그렇게 하고는 제가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아니다 또 사실이다 그렇게 진술을 아유. 번복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예 출두를 못했어요. 안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못한 거더라고요. 아. 네, 왜 출두를 못한 할 수가 없었죠. 거짓말을 했기 아니요. 때문인가요? 출두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구속. 구속이 됐어요. 아. 그 친구가. 왜요? 그러니까 왜? 절도 전과가 하나 있었고요. 출두를 요구하는데 안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기소를 내리려고 보니까 네. 이미 절도 전과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사님이. 아. 그리고 사기 전과 2개가 이제 기소가 돼 있었고 그게 수배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분하고는 전혀 모르시는 네, 네. 분이셨어요? 예.